피터 브라운의 와일드 로봇. 엄의 숲 옮김. 작가 이야기. 나는 늘 로봇의 마음이 끌렸다. 오늘날 존재하는 진짜 로봇, 미래에 존재하게 될 로봇, 책이나 영화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로봇, 그 모두가 나를 매료시켰다. 인공적인 존재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수많은 철학적인 질문이 화수분처럼 샘솟는다는 건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우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로봇을 원할까? 로봇이 수술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도시를 지킨다면 우리는 로봇을 신뢰할 수 있을까? 로봇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 인간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또한 야생의 삶에도 늘 마음이 끌렸다. 나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들과 강과 숲을 탐험하면서 자랐다.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사슴이 동틀 때와 해질녘에 가장 활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람쥐들이 조직적으로 도토리를 모아 저장하는 것도 관찰했다. 가을마다 기러기들이 끼룩대며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도 보았다. 동물들은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판에 박힌 일상을 살아간다. 때때로 그들은 로봇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는 와중에 동물의 본능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본능이 있기에 그들은 위험에서 도망치고 집을 짓고 무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생각 없이 자동으로 나올 때가 많다. 마치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말이다. 놀랍게도 로봇과 야생동물은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이런 생각들이 언제나 내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리고 몇 년 전 나는 한 로봇과 몇몇 야생동물에 대한 글을 끼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앉아있는 로봇을 계속 그리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별난 질문을 던졌다. 지적인 로봇이 야생에 혼자 버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로봇은 어떻게 주변 환경에 적응할까? 또 자연은 로봇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왜 로봇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째서 많은 공상과학 소설가들이 자신의 로봇 캐릭터에 성별을 부여할까? 로즈라는 이름의 로봇이 서서히 마음속에서 그 모습을 갖추어 갔다. 나는 그녀가 외딴 섬에서 모험을 하는 게 보였다. 그녀가 야생 동물들과 소통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이 보였다. 몇 년 동안 상상하고 끼적이고 그림을 그리면서 야생 로봇 이야기를 쓸 재료가 준비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숲속 오두막으로 달려가 새 노트를 폈다. 그리고 와일드 로봇을 쓰기 시작했다. (1) 바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다에서 시작한다. 바람과 비, 천둥과 번개, 그리고 파도와 함께. 밤새 허리케인이 무서운 기세로 휘몰아쳤다. 그 혼란 속에서 짐을 가득 실은 화물선 한 척이 침몰했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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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밑바닥까지. 배가 가라앉은 자리에 수백 개의 나무 상자가 둥둥 떠올랐다.
허리케인이 사정없이 후려치고 두드려대자 나무 상자들은 이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파도가 상자를 차례로 삼켰다.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엔 나무 상자 5개만 남아 일렁이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허리케인이 물러갔다. 구름도 배도 육지도 보이지 않았다. 고요한 바다와 맑게 갠 하늘, 그리고 나무 상자 5개가 해류를 따라 떠다녔다. 며칠이 지났다. 수평선에 초록 점이 나타났다. 나무 상자들이 다가가자 흐릿하던 초록점은 천천히 바위투성이 야생섬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나무 상자는 거친 파도에 실려 섬에 닿았지만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조각났다. 독자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나무 상자 속에 꽁꽁 쌓여 있던 것은 신제품 로봇이었다. 폭풍에 휩쓸리기 전 화물선은 수백 개나 되는 로봇을 운반 중이었다. 로봇은 지금 5개밖에 남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4개가 남았다. 첫 번째 나무 상자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안에 있던 로봇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다음 나무 상자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 상자는 바위에 부딪혔고 로봇 부품들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다음 상자도, 그리고 그 다음 상자도 마찬가지였다. 성난 파도는 로봇의 팔다리와 몸뚱이를 바위 턱으로 내던졌다. 로봇 머리가 철썩 소리를 내며 해안가 바위 사이 물 웅덩이에 처박혔다. 로봇 발 하나는 파도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제 마지막 나무 상자 차례였다. 상자는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해안가로 떠밀려갔다. 그러나 바위에 부딪히는 대신 앞서 부딪힌 4상자의 잔해에 부딪혔다. 곧 뒤이은 파도가 나무 상자를 물 밖으로 밀어 올렸다. 상자는 공중으로 치솟아 빙빙 돌다가 높고 평평한 바위 위에 쿵 내려앉았다. 상자는 긁히고 갈라져 틈이 생겼지만 안에 있던 로봇은 멀쩡했다. 2. 해달. 섬의 북쪽 바닷가는 로봇 묘지가 되었다. 부서진 4 로봇의 조각들은 바위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로봇 조각들은 이른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 반짝임은 호기심 많은 동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해달무리가 모래톱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코를 들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바다 냄새만 날 뿐이었다. 해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금살금 바위를 넘어갔다. 해달 무리는 천천히 로봇의 몸통으로 다가갔다. 가장 큰 해달이 앞발을 뻗어 로봇 몸통을 툭 치고 재빨리 물러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로봇의 손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용감한 해달 한 마리가 앞발을 내밀어 로봇의 손을 뒤집어 엎었다. 로봇 손이 바위에 부딪혀 찰그랑 예쁜 소리가 났다. 해달들은 즐거운 듯 찍찍거렸다. 해달들은 흩어져 로봇 팔과 다리 그리고 발을 가지고 놀았다. 한 해달이 물 웅덩이에 떨어진 로봇 머리를 찾아냈다. 그러자 모두 물 웅덩이로 풍덩 뛰어들어서 로봇 머리를 땅바닥에 굴렸다. 그러다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살아남은 상자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자 옆면에 긁히고 갈라진 틈이 윗면까지 이어져 있었다. 해달들은 바위를 뛰어넘어 상자 위로 기어 올라갔다. 안에 뭐가 있나? 호기심 가득한 털복숭이 얼굴 10개가 상자에 갈라진 틈을 들여다보았다. 로봇이었다. 하지만 다른 로봇과는 달랐다. 부서지지 않은 멀쩡한 로봇이 폭신폭신한 포장재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갈라진 틈으로 앞발을 넣어 포장재를 뜯어냈다. 포장재는 물에 흠뻑 젖어 부드럽고 흐물흐물했다. 해달들은 포장재를 서로 낚아채며 찍찍거렸다. 찢긴 포장재의 조각이 바닷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다들 신이 나 있는 가운데 한 해달이 우연히 로봇 머리 뒤에 달린 중요한 단추를 툭 쳤다. 딸깍. 해달들은 상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동안 눈치채지 못했다. 잠시 뒤 상자 안에서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달들은 그대로 멈춰서서 로봇을 바라보았다. 로봇이 눈을 떴다. 3. 로봇. 로봇의 컴퓨터 뇌가 부팅되었다.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상자 안에 들어있던 로봇이 자동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줌 유닛 7134입니다. 로즈라고 불러도 좋아요. 제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동안 여러분한테 제 소개를 할게요.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저는 움직일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뭔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제게 일을 맡기면 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맡겨진 일을 더 잘할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저는 더 나은 로봇이 될 거예요. 제가 필요하지 않을 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언제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활성화되었습니다. 4. 깨어난 로봇. 여러분도 알겠지만 로봇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동물과는 다르다. 하지만 부서진 나무 상자 안에 앉아있던 로즈는 호기심 같은 것을 느꼈다. 로즈는 위에서 따뜻한 빛살을 쏟아내는 동그란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그녀의 컴퓨터 뇌가 작동하자 로즈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태양이었다. 로봇은 자기 몸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로즈의 의식은 더욱더 또렷해졌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자 로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상자 속에 포장된 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팔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줄에 묶여 있었다. 로즈는 더 세게 힘을 주었다. 팔에 달린 모터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그리고 줄이 툭 끊어졌다. 로즈는 손을 들어 상자를 양옆으로 밀어냈다. 알을 깨고 부화하듯이 그렇게 로즈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5. 로봇 묘지. 해달들은 바위 뒤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불안에 떨면서 동그란 머리를 빼꼼히 내밀어 번쩍이는 괴물이 상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괴물은 해안선을 훑어보느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 해달을 발견하곤 고개를 멈추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예요. 겁 많은 동물에게 로봇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컸다.
가장 큰 해달이 소리를 질렀고 해달 무리는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들은 로봇 묘지를 가로질러 바다로 뛰어들더니 파도를 헤치며 도망갔다. 로즈는 해달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다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 반짝이는 물체에 눈길이 머물렀다.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로봇은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디뎠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움직였다. 그렇게 첫걸음을 뗀 로즈는 바닷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바위를 넘어 로봇 묘지에 닿은 로즈는 망가진 로봇 몸통이 있는 곳에서 멈추었다. 몸을 기울여 로봇 몸통에 로줌이라고 새겨진 글자를 보았다. 그리고 다른 로봇 몸통에도, 그리고 자기 몸통에도 같은 글자가 새겨진 걸 알아냈다. 로즈는 묘지 탐험을 계속했다. 그러다 파도가 철썩이며 바위를 때리자 뒤로 성큼 물러났다. 더 큰 파도가 로즈에게 다가왔다. 로즈는 한 걸음 더 물러났다. 그러다 잠시 뒤 어마어마한 파도가 로봇 묘지 전체를 삼켜버렸다. 엄청난 바닷물이 로즈에게 쏟아졌고 로즈는 바닥에 널브러졌다. 로즈의 손상 감지 센서에 처음으로 불이 들어왔다. 파도는 물러갔지만 로즈는 물을 뚝뚝 흘리며 망가진 로봇들 사이에 누워 있었다. 로즈는 생존 본능을 느꼈다. 그 본능은 위험에서 벗어나게끔 컴퓨터 뇌에 설정되어 있었다. 자신의 몸을 지키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였다. 로즈의 본능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발을 딛고 일어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육지를 바라보았다. 높은 곳에 나무와 풀과 꽃이 우거진 땅이 보였다. 그곳은 안전해 보였다. 로봇에겐 훨씬 좋은 장소인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해안 절벽을 기어 올라야 했다. 6. 절벽 오르기. 툭, 탁, 쨍그랑. 로즈는 절벽을 오르는데 애를 먹었다. 등이 움푹 패고 옆구리에 긴 상처가 났다. 떠내려온 나무 토막 아래에서 개가 발발거리며 나오는 바람에 또 다칠 뻔했다. 개는 로즈를 올려다보더니 커다란 집게발을 뽐내듯 내밀었다. 사람들은 집게발이 겁날지 모르지만 로즈는 아니었다. 로즈는 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예요. 둘은 잠깐 서먹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개는 곧 조심스럽게 물러났다. 그런 개를 바라보던 로즈는 개가 얼마나 쉽게 바위를 타는지 알게 되었다. 개는 단단한 발과 넓게 벌린 자세로 어떤 바위든지 잘 기어다녔다. 로즈는 개의 등반 기술을 따라해 보기로 했다. 팔을 넓게 벌리고 손으로 절벽면을 꽉 움켜잡았다. 한 발을 바위 틈에 넣고 다른 발을 좁은 바위턱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로즈는 절벽을 올랐다. 처음에는 무척 서툴렀다. 손으로 잡았던 바위가 부스러져 미끄러지기도 하고 발을 어디쯤 디뎌야 할지 몰라 헤맸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로즈는 요령을 터득했다. 절벽 둥지에 있던 갈매기들은 꽥꽥 울어대다 로봇이 다가오자 후루룩 날아올랐다. 로즈는 신경 쓰지 않았다. 꼭대기에 오르는 것에만 집중했다. 로즈는 위로, 더 위로 올라갔다. 둥지들과 바위턱을 지나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작은 나무들을 지나서 드디어 섬의 부드러운 흙이 발밑에 닿는 걸 느꼈다. 7. 야생. 숲은 동물들의 소리로 가득했다. 지저귀는 소리, 날갯짓 소리, 덤불 속에서 바스락대는 소리. 그런데 해안 절벽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무겁게 저벅거리는 발소리였다. 숲속 동물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각자의 은신처에서 번쩍이는 괴물이 쿵쿵대며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즈에게 숲은 편한 장소가 아니었다. 울퉁불퉁한 바위들, 쓰러진 나무들, 뒤엉킨 덤불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다. 로즈는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러다 무언가에 걸려 나무 토막처럼 나동그라졌다. 심하게 넘어진 건 아니었다. 찌그러지지도 파이지도 않았다. 단지 흙이 조금 묻었을 뿐이다. 로즈는 스스로를 잘 관리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빨리 일어나 손으로 흙을 털어냈다. 몸이 반짝반짝 깨끗해지자 로즈는 다시 숲을 걸었다. 계속 비틀거리며 걷던 로즈는 평평하고 탁 트인 솔잎이 폭신하게 뒤덮인 땅을 발견했다. 안전한 장소 같았다. 안전이야말로 로봇이 정말 원하던 것이었다. 로즈는 그곳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울퉁불퉁 불규칙한 자연의 형상과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선과 각을 가진 존재가 숲에 온 것이다. 8. 솔방울. 숲속에 한참 있다 보면 무언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로즈는 꽤 오랫동안 숲속에 서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속삭이며 지나가자 톡 솔방울 하나가 로즈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로즈는 머리에서 퉁겨져 나온 솔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솔방울은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로즈는 다시 가만히 서 있었다. 몇 시간 뒤 거센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톡! 로즈는 또 다른 솔방울이 또르르 굴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시간 뒤 와르릉거리는 돌풍이 나무를 세차게 흔들었다. 줄기가 휘어지고 나뭇가지가 휘청댔다. 톡톡톡 솔방울이 우르르 쏟아졌다. 톡톡 로즈는 성가셨다. 톡 로즈는 솔방울을 피할 장소를 탐색했다. 그리고 완벽한 곳을 찾아냈다. 숲의 위쪽으로 불쑥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들이 보였다. 9. 산. 로즈는 저벅저벅 발을 내디디며 산에 올라갔다. 빽빽한 숲과 툭툭 튀어나온 바위들 때문에 이리저리 방향을 틀고 때로는 되돌아가기도 했다. 로즈는 1시간 동안 꾸준히 올라 마침내 바위 투성이 산 정상에 다다랐다. 군데군데 풀이랑 꽃, 작은 덤불이 자라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나무는 없었다. 솔방울 때문에 성가실 일도 없었다. 로즈는 먼지를 털어내곤 가장 꼭대기에 있는 바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섰다. 로즈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로즈는 여러분과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섬에 있다는 사실 말이다. 로즈는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며 섬을 관측했다. 남쪽 모래밭에서부터 우뚝 솟은 바위 산까지 섬은 점점 넓어지고 푸르러지고 높아졌다.
어떤 곳은 산이 깎여서 절벽이 된 곳도 있었다. 절벽에서 떨어진 폭포수는 강으로 흘러들었다. 강은 섬 한가운데 있는 넓은 들판을 구불구불 가로지르며 들꽃과 연못 그리고 강물에 씻겨 반들반들해진 바위들을 지나 숲속으로 사라졌다. 갑자기 로즈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로즈는 초점을 다시 맞춰 계속 관찰했다. 산기슭의 작은 언덕 위 하늘에서 독수리들이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고 멀리 떨어진 바위에선 도마뱀들이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있었다. 딸기 덤불엔 오소리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무스 한 마리가 개울을 건너고 있었다. 참새들은 열을 맞춰 나무 위를 날아다녔다. 섬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섬에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나타났다. 아주 낯설고 인공적인 생명이. 10. 알림. 독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로즈는 자기가 어떻게 섬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자신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도 창고에 쌓여있다 화물선에 실려 바다를 건넜다는 것도 모른다. 폭풍에 배가 난파되었다는 것도 섬에 닿기 전까지 며칠씩이나 나무 상자에 실려 파도에 떠밀려 다녔다는 것도 모른다. 호기심 많은 해달이 우연히 자기를 작동시켰다는 것도 모른다. 로즈는 섬을 둘러볼 때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로즈에게 섬은 고향이었다. 11. 잠들다. 로즈는 산꼭대기에서 서서히 해가 바다 너머로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천천히 산 허리까지 번지는 것을 바라보고 별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도 보았다. 곧 하늘은 100만 개의 빛나는 점으로 가득 찼다. 처음 맞는 밤이었다. 로즈는 헤드라이트를 켰다. 강한 불빛이 두 눈에서 뿜어져 나와 산 정상을 밝게 비췄다. 너무 밝았다. 로즈는 불빛을 줄였다. 그러다 헤드라이트를 완전히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벌레 우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뒤 로봇의 컴퓨터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로즈는 닻을 내리듯 팔을 바위에 단단히 고정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그렇게 로즈는 잠이 들었다. 12. 폭풍. 로즈는 산꼭대기가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낮게 떠다니던 구름이 산으로 올라오더니 로즈를 하얗게 둘러쌌다. 구름이 지나가고 다시 앞이 보이자 로즈는 더 많은 구름이 섬을 지나 남쪽으로 떠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뒤이어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로즈가 고개를 돌리자 어두운 하늘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르릉 쾅쾅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평범한 폭풍이 아니었다. 화물선을 가라앉게 할 정도의 거센 폭풍이었다. 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움직여야 할 때였다. 로즈는 바위에 고정한 팔을 풀고 미끄러지듯 산을 내려갔다. 로즈의 몸이 바위에 긁히자 불꽃이 튀었다. 발이 흙에 닿자마자 로즈는 내달렸다.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렸다.
바람이 점점 더 거세게 불었다. 번개가 점점 더 밝게 번쩍였다. 천둥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렸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산을 내려온 로즈는 피할 곳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맸다. 주위를 더 잘 살폈으면 좋았겠지만 정신이 없었던 로즈는 무거운 발을 헛디뎌 쏟아져 내리는 진흙더미로 넘어지고 말았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진흙더미에 실려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갔다. 바위에 부딪히고 덤불에 채이며 절벽에 다다랐다. 흙탕물이 절벽에서 폭포처럼 쏟아졌다. 로즈는 뭐라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지만 더 빠르게 휩쓸려 내려갈 뿐이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 몸이 갑자기 멈췄다. 계속 밀려 내려온 진흙이 로즈를 덮쳤다. 얼굴에 진흙이 잔뜩 묻었다. 로즈는 자기가 뭔가 단단한 것에 걸렸다는 걸 알아챘다. 그리고 손을 더듬어 그것이 소나무 줄기와 굵은 뿌리라는 걸 알아냈다. 재빨리 그 줄기와 뿌리를 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산 비탈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톡.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솔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하지만 로즈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팔다리로 나무를 부여잡고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13. 폭풍이 지나간 자리. 날이 밝았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어디서나 물소리가 들렸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와 시냇물이 넘쳐 흐르는 소리가 섬에 가득했다. 그러다 생소한 소리가 들려왔다. 로봇이 젖은 바위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소리였다. 찰그랑 찰그랑. 그날 아침에 찰그랑 소리가 여러 번 났다. 로즈는 비탈을 내려오며 폭풍이 훑고 지나간 흔적을 살펴보았다. 거대한 진흙더미와 잔해들이 절벽 아래에 쌓여 있었다. 섬 가운데를 흐르던 강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까운 들판과 숲으로 사방팔방 흘러나갔다. 몇몇 나무는 뿌리째 뽑혀 있었고 또 몇몇은 물속에 잠겨 꼭대기만 겨우 물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아래쪽 나뭇가지엔 새 대신 물고기가 모여들었다. 거센 폭풍 뒤에는 동물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을 거라고 예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동물들은 살아남았다. 어쩐 일인지 동물들은 폭풍이 다가올 걸 미리 알고 폭풍이 닥치기 전에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 낮은 곳에 사는 동물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물이 빠지기를 침착하게 기다렸다. 사슴들은 물에 잠긴 들판을 저벅저벅 건너갔다. 비버들은 부지런히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았다. 기러기들은 하늘에서 끼룩끼룩 울다가 숲속 물이 고인 곳에 내려앉았다. 정말이지 동물들은 생존 전문가였다. 그러나 로봇은 그렇지 않은 게 분명했다. 로즈는 진흙과 잔모래에 덮여 있었다. 그녀가 몸을 닦아내자 찌그러지고 긁힌 곳들이 드러났다. 상처가 군데군데 많이 보였다. 일주일 전 바닷가에 나타났던 완벽한 로봇하고는 이제 닮은 구석이 별로 없었다. 자연은 가엾은 로즈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인지 로즈는 산비탈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곤 안도감을 느꼈다. 안전해 보이는 곳이었다. 로즈는 동굴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동굴 안에
누군가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채. 14. 곰. 로즈는 동굴 안으로 쿵쿵대며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곧 도로 걸어 나왔다. 제발 저리 가세요. 로즈는 자기를 바짝 따라오는 곰 2마리에게 말했다. 로즈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아침잠을 자는 오누이 곰을 깨우고 말았다.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 더 난처한 것은 곰은 상대가 도망치면 쫓아가서 공격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도망치는 상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번쩍이는 괴물이다. 깜짝 놀란 곰들이 로즈가 도망치는 걸 본 뒤엔 다른 여지가 없었다. 곰들은 일어나서 로즈를 쫓았다. 로즈는 있는 힘껏 도망쳤다. 바위를 뛰어넘고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전속력으로 산 비탈을 내달렸다. 그러나 곰들은 젊고 힘세고 빨랐다. 로봇은 야생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아직 배울 것이 많았다. 심지어 로즈는 나무 뿌리도 처음 봤다. 쿵쿵대며 뛰던 로즈는 한순간 붕 날아서 썩은 통나무에 쾅 부딪혔다. 로즈가 일어서서 자기를 공격하려는 곰들과 마주쳤을 때 로즈의 옆구리엔 덤불이 붙어 있었다. 커다란 곰 2마리가 여러분에게 달려든다면 어떨까? 당연히 무서울 것이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로봇도 마찬가지였다. 로즈는 스스로를 돌보도록 살아남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곰들이 달려드는 걸 본 로즈는 자신이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았다. 곰들이 로즈를 들이받았다. 로즈는 높이 솟은 나무 기둥에 쿵 부딪혔다. 곰 1마리는 로즈의 다리로 달려들었고 다른 곰은 로즈의 가슴팍을 핥히었다. 로즈가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찼다면 곰들은 겁을 먹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코를 제대로 한 방 먹였다면 무서워서 달아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로즈는 폭력을 쓸 수 없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로즈는 곰과 싸울 수 없었다. 강력한 턱이 로즈의 팔을 물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로즈의 얼굴을 핥히었다. 커다란 머리가 로즈의 가슴을 짓눌렀다. 제발 저리 가세요. 로즈가 말했다. 으르릉. 누나 곰이 말했다. 그르릉. 동생 곰이 말했다. 곰들은 로즈의 숨통을 끊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때 로봇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15. 도망. 로즈는 다리에 온 힘을 모아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높은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았다. 갑작스러운 로봇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휘청거렸다. 톡, 톡. 솔방울 2개가 로즈의 머리를 때렸다. 톡, 톡. 같은 솔방울들이 곰들의 머리를 때렸다. 성가신 곰들이 으르렁거렸다. 그걸 보고 로즈는 좋은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로봇은 폭력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약 올리는 건 상관없었다. 로즈는 가까운 나뭇가지에서 솔방울을 딴 다음 곰들에게 던졌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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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솔방울은 짜증날 만큼 정확하게 목표물에 맞았다. 어린 곰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으르릉,
누나 곰이 말했다. 그르릉, 동생 곰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로즈가 말했다. 로즈가 한 팔 가득 들고 있던 솔방울을 죄다 던지려고 할 때였다. 저 멀리 동굴에서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곰이 어린 곰들을 부르는 소리였다. 별로 기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다. 어린 곰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곤란에 빠진 걸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은 로즈를 올려다보며 콧김을 내뿜었다. 정말이지 로봇을 죽이고 싶은 모양이었다. 16. 소나무. 나무 위에 있던 로즈는 서두를 일이 없었다. 곰들이 가버린 뒤에도 한참 동안 나뭇가지에 앉아 평화를 즐기며 자기 몸을 살폈다. 물린 자국, 발톱으로 핥힌 자국에 흙먼지까지 덮여 있었다. 몸을 닦을 때가 되었다. 별 탈 없이 털어내고 있는데 로즈의 손에 끈적임이 느껴졌다. 소나무에 앉는 건 이래서 문제다. 결국 송진이 묻게 되니 말이다. 로봇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로즈는 송진을 긁어냈지만 곧 손가락이 끈적끈적한 송진으로 범벅이 되었다. 팔과 다리는 물론이고 몸 전체에 송진이 묻었다. 로즈는 점점 더 엉망이 되었다. 개똥 집박이 한 마리가 로즈 주위로 날아들더니 깨깨거리며 날개를 파닥거렸다. 새는 며칠 전에 둥지를 완성한 참이었다. 풀이랑 나뭇가지, 깃털로 엮은 둥지는 하나의 작품이었다. 그 둥지가 바로 로즈의 머리 위에 있었다. 깍, 깍. 개똥 집박이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로즈가 말했다. 개똥 집박이는 계속 깨깨거리며 날개를 퍼덕였다. 그러다 철퍼덕. 로즈의 얼굴에다 똥을 쌌다. 개똥 집박이는 아주 필사적이었다. 로즈는 둥지에서 떨어지려고 나뭇가지 바깥으로 옮겨 앉았다. 그때 우지끈 소리가 났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도 전에 로즈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쿵! 땅에 부딪힌 로즈의 몸 위로 솔방울과 솔잎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철퍼덕. 새똥이 또 떨어졌다. 그리고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17. 위장벌레. 로즈는 엉망진창이었다. 로즈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솔방울, 솔잎 더미에 묻힌 채 누워 있었다. 로즈의 몸에는 여전히 끈적거리는 송진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새똥까지. 로즈는 천천히 일어나 몸을 닦으려다 이상한 잔가지를 발견했다. 잔가지가 움직이고 있었다. 잔가지는 부러진 나뭇가지 위를 기어가고 있었다. 로즈는 아주 조심스럽게 잔가지를 집어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예요. 당신은 대벌레군요. 위장술이 무척 뛰어나네요. 대벌레는 몸이 가늘고 길었다. 색도 모양도 진짜 나뭇가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두 눈과 가느다란 더듬이가 있었다. 대벌레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다.
로봇만큼 움직임이 없었다. 둘은 잠시 그렇게 앉아서 서로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고마워요. 로즈는 대벌레를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었어요. 위장술이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분명 제 생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18. 위장 로봇. 독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즈는 언제나 자기 몸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하지만 생존 본능은 깨끗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컸다. 로즈는 몸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위장하려는 것이다. 로즈는 대벌레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러나 곧 자신이 장가지처럼 위장하는 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다. 로즈는 풍경에 묻혀야 했다. 로즈는 진흙을 한 움큼씩 집어서 온몸에 바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사리와 풀을 뜯어서 새로 생긴 진흙 외투에 꽂았다. 반짝이는 눈을 가리려고 얼굴에는 알록달록한 꽃을 꽂았다. 그리고 군데군데 빈 곳은 나뭇잎이나 이끼로 덮었다. 이제 걸어다니는 거대한 식물 다발처럼 보였다. 로즈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공터 한가운데로 터벅터벅 걸어가서 바위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를 잡았다. 로즈는 풍경의 일부가 됐다. 몇 시간 뒤 하늘이 밝아지고 안개가 걷혔다. 밤에 움직이는 동물들은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가고 낮에 움직이는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평온한 섬의 아침이 밝았다. 숲의 공터에는 새로운 식물 다발이 생겼다. 벌들만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벌들이 주위에서 붕붕거렸다. 그 안에 로봇이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래서 로즈는 그대로 앉아 주변을 관찰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완벽하게 위장한 채로. 로즈는 꽃들이 태양을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즈는 들쥐들이 숲을 사이를 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로즈는 소량이 배어있는 촉촉한 아침 공기를 맡았다. 로즈는 몸에 바른 진흙 속에서 벌레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식물 다발은 사라졌다. 그리고 바닷가에 새로운 해초 더미가 생겼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해초 더미는 사라지고 산에 새로운 딸기나무 덤불이 생겼다. 그 다음에는 강기슭에 새로운 통나무가, 그 다음에는 숲에 새로운 바위가 생겼다.